자, 결국 투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게 2016년도 기사인데요. 2016년도에 그때는 증시가 좀 안 좋았어요. 그랬더니 마이너스 1%에 21%의 손실이 난 펀드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어떤 펀드는 76%가 났고요. 여기 삼성 중소형 이거는 누적 수익률 76%니까요. 5년 동안이니까 한 12% 정도 수익 난 거죠, 연에. 근데 어떤 펀드는 마이너스더라는 거예요. 자, 이 펀드들이 어떤지 시청자님들이 다 고르실 수 있습니까? 신형 마라톤 이런 거 오래된 펀드들이거든요. 근데 당장 그 시기에 4%를 못 냈어요. 정말 선택하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펀드들도 우리의 영역은 이제 벗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펀드의 문제가 운용사들이 너무 순환매를 많이 하죠. 수익을 더 극대화시키려고 하면 좋은데 운용 보수들을 좀 챙기기 위해서 샀다 팔았다를 많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가 커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변액보험이 수수료가 크다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땐 별로 안 커요. 이유는 자, 펀드 1억을 맡겼을 때요, 5년 동안 7% 정도 수익이 났다 치겠습니다. 그러면 총 보수만 530만원 정도 들어가요. 그럼 1억에 한 5% 정도 되죠. 그리고 세금을 또 따로 내야 됩니다. 여기서 이자 소득이 발생했으니까 세금 따로 내야 돼요. 그래서 2017년도에는 다행히 이 안 좋던 수익률이 올라갔어요. 플러스로 올라가서 이런 기사가 많이 났어요. 잘 고른 펀드 10년 투자하니 강남 아파트보다 더 효자네. 물론 비율로 그렇겠죠. 그런데 그 수익률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네, 올해 2020년 초에 다 박살이 났죠. 마이너스를 이렇게 쳤어요. 그렇듯이 펀드와 주식은 사실은 쉬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려면 조금 더 안전한 방법 찾으셔야 되고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려요. 제가 인생 목적자금 종잣돈 1억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1억을 10년 동안 그냥 대략 한 90만원 정도씩 모으시면요, 1억을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럼 이 1억 만든 거를 20년 동안 그냥 운영을 할게요. 가만히 운영을 하면 7% 정도 수익이 났을 때 4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나는 원금이 얼마예요? 원금이 1억이죠. 그러면 3억이 이자입니다. 그럼 나중에 이 돈을 찾으실 때 이렇게 돼요. 자, 근데 4억까지 다 못 만들었다고 할게요. 이게 7%가 안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한 5.5% 나서 생각보다 많이 안 나서 3억이 됐어요. 그래서 이자만 2억이면 세금만 3,080만원이에요. 세금만. 그럼 아까 펀드로 하셨으면 운용보수 몇 년 냈겠습니까? 30년이니까 500만원씩 6번. 그래서 한 6천만원 냈겠죠. 6천만원. 두 개를 합쳐서. 그러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비율상으로요. 적은 세금이 아니고요. 적은 수수료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린이 펀드들 한때 어린이날 선물로 진짜 많이 들어주셨어요. 한 5년 전에. 근데 5년 평균 수익률 마이너스 9.21 뭐 이런 상황들인 거죠. 이러면 자녀분들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죠. 오랜 기간 갈 것들은 오히려 더 안전하고 수수료 적은 것들로 하셔야 됩니다. 그게 변액에서 말하는 비과세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사업비 10%는 떼지만 1억을 원금이라고 했을 때 10% 해봐야 1,0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죠? 1,000만원이면 10년 딱 넘어가는 순간 비과세니까 이자 소득세 이 3,080 없어지죠? 그리고 매년 부과되는 수수료 없어지죠. 그러면 펀드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하다. 주식에 비해서도 저렴합니다. 주식은 매매할 때 세금이 계속 뛰어져 나가니까요. 향후 투자는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자산 분포 다 하셔야 돼요. 부동산 있으시잖아요. 주택 없으신 분들은 가격 떨어질 때 주택 구매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주택 있으신 분들은 리츠, 단순한 상가용 리츠 말고요. 최근에 미국이나 북미에서는 이런 거죠. 5G 세대가 되면
어떤 게 많이 생겨요? 데이터 센터 많이 생기죠. 데이터 센터. 자, 이런 것들에 투자하는 리츠들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냥 단순한 상가 수익률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으로 수익 낼 수 있고요. 그리고 펀드도 주식을 하실 때 펀드와 ETF 하셔야 되고, 채권도 펀드와 ETF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원자재 중에 금, 이거 중요하죠. 경기 위기가 날 때마다 금은 굉장히 올라가는 속성이 있고, 안전자산의 역할을 하는 달러가 있죠. 달러. 그래서 제가 항상 달러는 전체 자산의 10% 정도는 꼭 보유하셔라. 그래야지만 우리가 위기 상황에서 달러가 올라가서 환차 이익으로 그 리스크를 많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갖고도 수익 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원유 같은 것들도 많이 떨어졌을 때 투자했으면, 저 같은 경우도 코덱스 WTI 원유 ETF 여기 투자했었는데요. 마이너스 70%까지 갔었거든요. 마이너스 70% 갔는데 이때가 아마 23달러인가 이랬을 겁니다. 근데 유가는 어쨌든 올라가잖아요. 이게 2년 걸리든 3년 걸리든,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아, 이거 유가가 옛날만큼은 석유를 많이 안 쓰니까 안 올라갈 거다. 아니요. 우리 평균 유가가 35달러는 돼야 되고요. 그리고 생산 원가, 미국의 셰일 가스하고 셰일 오일이죠. 이 셰일 오일을 만들어내는 단가가 50달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긴 갈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미국 셰일 업체들이 다 파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국가에서 지금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무조건 50달러 만들어야 됩니다. 언젠가는. 그럼 그게 장기 투자가 될지라도 이건 투자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레버리지나 인버스로 가시면 안 돼요. 그러면 시간 가치 감소가 발생해서 큰 손실을 발생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투자해 놓으셨으면, 저도 그래서 여기다 추가 투자해서 얼마 전에 한 15% 났길래 환매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하시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일정 목표를 달성하면 계속 환매하고 나오셔서 새로운 투자처로 가셔야 되고요. 해외 투자, 해외 주식, 해외 채권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가 해야 되는데 방법을 모르겠다. 그게 바로 변액이 가장 편안하고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왜? 변액연금은 연금은 이런 특징이 있죠. 연금 개시 시점에서 원금 보증을 해줘. 투자 원금을 보증해 줍니다. 그러면 손실은 있을 수 있죠. 근데 최악인 경우에도 나는 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는 옵션이 있는 그런 상품이잖아요. 그리고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 내가 1억을 가입했으면 사망보험금 그 보증을 해드려요. 그래서 내가 문제가 됐을 때 1억 가입했으면 1억은 보증 받을 거지 않습니까? 이런 기능들이 있는 것들이 수익 조금 들래도 훨씬 안전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렇게 썼죠. 레버리지를 쓰시려면 굳이 ETF 레버리지 이런 거 쓰지 마시고요. 내가 아팠을 때 투자하는 거는 내가 자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문제 됐을 때 1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레버리지라고 보시면 돼요. 변액에 확실한 장점이 있으니까 시청자님들 다 하시되 저는 순위를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변액보험 1순위로 하시고요. 그리고 돈이 더 남으면 ETF 하시고, 그 다음에 펀드 하시고, 주식 하시는데, 사실 이 순서는 최근에 많이 바뀌었어요. 펀드가 정상적으로만 운영되면 좋은 건데, 여기가 너무 이제 10년 동안 제대로 기능을 못해서 주식을 하시고, 그 다음에 펀드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특장점 보시면 이렇습니다. 변액보험은 원금 안정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ETF는 분산 안정성이 높죠. 내가 한 주를 사도 그 안에 다양하게 들어있으니까 내가 손실을 크게 볼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ETF의 가장 큰 장점은 만약에 1위에서 S&P 500에 투자한다 그러면 1위에서 500위까지 다 사기 때문에 그 밑에 만약 100등 하던 게 600등으로 밀렸어요. 그러면 팔아버려요. 그럼 내가 굳이 손절을 안 쳐도 ETF에서 알아서 우량한 애들만 관리해주기 때문에 시장 이상의 수익은 반드시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ETF를 해산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손실 본 거는 어쩔 수 없지만 그 시점에
예를 들어 1억이 됐는데 그게 8,500이 남았어요. 그럼 8,500 돌려주고 끝나요. 그래서 펀드처럼 손해 나면 손해 나는 만큼, 그리고 문제 됐을 때 뭐 사모펀드처럼 원금을 전부 다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는 많지 않으니까 ETF가 좀 높은 안정성이 있다. 단지 단점으로는 이런 거죠. 지수 이상의 수익이 뭐 엄청나게 높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펀드 같은 경우는 섹터 선택을 잘해야지만 되는 거고요. 뭐 예를 들어 중국이나 이런 거 딱 선택해서 들어가잖아요, 펀드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머징에 다 투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저는 변액 펀드는 그냥 안전하게 하나, 우리가 볼 때 집에서 기초공사죠. 기초공사 짓는다고 생각하시고, ETF는 벽 쌓는다고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주식은 적극적으로 내가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요 두 개를 하시고 나서 추가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액 펀드로 해외 주식 투자나 채권 투자를 하면 좀 좋은 게 이런 거예요. 여기 기사에 나와 있죠. 해외 채권 변액 보험과 일반 펀드로 운용했을 때 수익률 차이를 보면요, 결국은 세금이 적기 때문에 그래요. 해외 채권형 펀드는 41.8% 종합과세가 됐고, 해외 채권형 펀드는 15.4% 일반 과세가 됐어요. 근데 변액 보험은 어때요? 세금 과세가 없기 때문에 같은 구간으로 가도 수익이 훨씬 높다. 그래서 세금에 민감한 부자들 요즘 변액보험으로 몰린다.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시니까 최근에도 뭐 요건 좀 오래된 자료긴 한데 최근에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확실히 줄이는 방법도 굉장히 수익률에는 플러스 되니까 요거 잊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강조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공하려면 어떤 성공인지를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단지 1억을 투자해서 10%, 아니 좀 더 높여볼게요. 30% 수익을 내서 1억 3천이 된다고 우리가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왜일까요? 그 3천이 죽을 때까지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투자를 하시다가 손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선택할 때, 투자할 때 최소한 냉장고 고를 때만큼의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라고 피터 린치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정말 안전하고 수익이 날 만한 상품인가를 고르는 노력 정도만 하시면 돼요. 그거 맨날 쳐다보면서 운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신만의 신념. 다른 투자자들이 낙담의 주식을 팔 때 매수하고 탐욕스럽게 살 때 매도하기 위해선 강인한 정신력이 필요하다는 존 템플턴 경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자, 주식은 이게 쉽지 않아요. 지금 지난주만 해도 굉장히 좀 지지난주에 고점을 갔는데 다 팔았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계속 오를 것 같으니까 못 팝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시청자들께 30%씩 매도하세요라고 시그널 드려서 했는데 안 한 분도 계시다는 거죠. 왜?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변액은 좀 편한 게 그런 거예요. 그랬을 때 채권형 펀드로 바꾸면 손해보실 일이 얼마나 됩니까? 채권형은 거의 손실이 없잖아요. 채권형은 마이너스가 잘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더 편안하게 이렇게 편안하게 리버스 투자할 수 있다는 거죠.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그래 놓고 주가 떨어지면 다시 주식에다가 넣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편안하게 하실 수 있다. 그리고 투자의 원칙을 반드시 지키는 겁니다. 투자자를 위협하는 가장 큰 적은 감정과 편견이에요. 아까 제가 지수 그래프 기술적 분석 보여드렸잖아요. 시그널이 나오면 그냥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보다 손실을 좀 줄이실 수 있어요. 앙드레 코스톨라니 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식을 사라. 그리고 수면제를 먹고 자라. 10년 뒤에 깨어나면 부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전 이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우리가 좋아하는 10년, 10년 동안 납부하시고 10년 동안 두시면 충분한 수익이 날 수 있는 게 바로 주식입니다. 거기에 믹스돼서 안정성을 겸비한 변액 상품들은, 아이고 잘못했네요. 네, 그렇죠. 변액 상품들은 충분히 가치가 있으시니까요. 관리 잘 하시면서 하신다면 제가 볼 땐 약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가 지금 좀 하락 추세로 전환됐는데 시청자님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꼭 명심하실 것은 지금은 채권형 비중 70% 정도 유지하시고요. 주식 비중 30% 정도. 채권형
70%, 주식형 30% 정도 보유하시는 게 좋은 비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주가 변동 있을 때 또 필요한 자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